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와 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정확한 감염 경로와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여파로 개학이 또 2주일 연기됐습니다. 교육 현장은 개학 이후를 대비하고 있지만 아직은 한참 부족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5.18 40주년 행사를 축소하거나 연기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 광산갑 선거구에서 금품 전달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화순의 확진자는 광주 13번째 확진자와 아파트 관리소에서 함께 근무했고 스페인을 다녀온 딸의 집을 찾았다가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광주 17번째 확진자의 남편도 이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와 전남 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늘었습니다. 광주 문흥동에 사는 59살 여성은 지난 10일 발열과 오한 증세를 보이다가 지난 16일 일곡병원 선별진료소에서의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여성이 지난 6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일산 딸의 집을 찾았다가 감염된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딸이 최근 스페인 여행을 갔다가 지난 6일 귀국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의 남편도 지난밤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인 여성이 확진자가 된 후 실시한 추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보건당국은 이 남성이 딸의 집을 방문한 적이 없는 점을 토대로 아내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딸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는 진행 중인데 별다른 증상을 보이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번 확진자가 스페인 다녀온 딸로부터 이렇게 감염이 됐는지 이를 포함해서 아니면 다른 경로로 이렇게 확진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화순군 화순읍에 사는 63살 남성은 지난 15일 인후통 증세를 보여 보건소를 찾았다가 바이러스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광주 13번째 확진자와 학동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일부터 화순읍의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인 상태였습니다. 광주 13번 확진자의 직장 동료로 지난 3월 3일 접촉자로 통보되어서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2일에도 같은 증세를 보여 보건소를 찾았는데 당시 의사는 X선 발열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며 돌려보냈습니다. 이 남성은 자가용 차로 귀가하던 길에 지병인 천식 치료를 위해 화순읍의 이비인후과와 약국을 찾았습니다. 보건당국은 병원과 약국에서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10명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은 이 남성이 격리 기간에 일반 의원과 약국을 방문한 게 격리 수칙을 위반한 게 아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식이 평소에 있기 때문에 가서 이 병원에 가서 처방하고 약을 받아와야겠다라는 판단을 갖고 이렇게. 이로써 확진자는 광주 18명, 전남 5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와 전남도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의 신용카드 내역과 CCTV를 토대로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국 학교 개학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이 학교가 감염 확산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한없이 개학을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게다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 만큼 이 개학 이후를 대비해야 할 텐데 교육 현장의 준비는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명 안팎의 학생들이 바싹 붙어 앉아 하루 종일 생활하는 교실. 한꺼번에 수백 명이 모이는 급식실. 학교 현장은 콜센터나 교회 못지않게 바이러스 전파가 쉬운 환경입니다. 게다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나도 모르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창 뛰놀기 좋아하는 학생들을 서로 떼어놓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른들 있는 데서는 통하지만 자기네들끼리 있으면 다 벗고 다 만지고 다 놀아요. 보이는 데서만 해요, 정말로. 이 때문에라도 발생 감시, 즉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발생 감시를 해야지 그 다음에 파급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 막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발생 감시를 하면서 최대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보급된 발생 감시 장비는 체온계가 고작입니다. 등굣길에 학생들의 발열 여부를 효율적으로 체크하려면 열 화상 카메라가 필요한데 광주시 교육청은 이제서야 구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학생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밀집도를 낮추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교실이야 시험 볼 때처럼 자리를 떨어뜨려 거리를 둘 수 있겠지만 함께 노래 부르는 음악 수업, 몸을 부대끼는 체육 수업은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매뉴얼이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함께 밥을 먹어야 하는 급식실도 대책이 마땅치 않습니다. 급식할 때 어떻게 해서 학생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것인가 그런 류의 것들은 지금 하고 있고 개학 대비 전까지 만들어서 다 보급해서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에 하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정이 더 복잡해집니다. 그 반 학생들만 자가격리할 건지 학교 전체를 휴업할 건지 그랬을 땐 학사 일정을 어떻게 조정할지 혼란을 줄이기 위해 미리 챙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에 교육 현장의 준비도 미숙해서 세부적인 매뉴얼은 아직도 마련 중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봄 기온이 더 짙어지겠습니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더 높게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올라서겠습니다. 종일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지만 하루 새 일교차가 15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집니다. 감기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날도 따뜻한 가운데 날도 맑겠습니다.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종일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오전 중 에는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서해안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100에서 3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시야가 뿌연 곳이 많으니까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건조특보는 오늘로 벌써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6.4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광산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파만파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화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나눠준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 광주 광산갑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추가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석형 후보 캠프 관계자가 경선을 앞둔 지난달 말 유권자 5명을 함께 만나서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봉투를 전달했다는 자진 신고가 선관위 측에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고 신고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선거법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 받은 얘기라고 특히 이석현 씨 좀 지지 좀 해달라고 그 내용하고 다 그래서 얘기를 다 한 거거든요. 이 같은 돈봉투 살포 의혹은 민주당 광주시당을 거쳐 민주당 지도부에도 보고됐고 이석형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광주지검에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데 이어 금품 살포 의혹까지 더해지자 민주당 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대학생위원장 등은 당 지도부와 최고위원회의 상식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고위원회가 상식적인 판단과 행동을 취하거나 해명과 사과를 통해 지역민들께 호소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종류의 지지 호소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석형 후보 측은 전혀 사실 무근인 주장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주 동남갑에서는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위해서 중국인 휴대전화까지 동원된 정황이 드러나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등 불공정 경선 시비가 연이어 불거졌습니다. 광주 지역 경선 과정이 줄줄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최영호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예비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선거운동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영호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동남갑 선거구에서 중국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드러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까지 있었다며 불법 세력을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후보는 불법 행위에 가담한 세력이 있다면 이제라도 유권자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례연합정당인 정치개혁연합이 광주 지역에서 창당 작업에 나섰습니다. 정치개혁연합 광주시당 추진위원회는 창당대회를 열고 미래한국당의 반칙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주화운동 원로들과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서 비례대표 연합정당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개혁연합 광주시당은 광범위한 시민참여와 함께 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비례연합정당 동참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이 무색하게도 환경미화 업체가 마구잡이로 쓰레기를 수거해서 불법 매립하고 있는 실태, 1년 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도 이후 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관할구청이 어떤 조치를 했나 살펴봤더니 해당 업체에 공문 한 장 보낸 게 전부였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이 애써서 분리배출한 재활용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와 마구잡이로 수거하고 있는 이 업체는 지난해에 말썽을 일으킨 바로 그 환경미화 업체였습니다. 재활용품도 다 여기다 넣으시던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인터뷰 안 할게요. 지난해 보도 이후 광주 동구청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었습니다. 인자 시점에서 저희가 대응치 이제 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하고. 하지만 불법 수거와 불법 매립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재발 방지하겠다던 광주 동구청이 환경미화 업체에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함께 수거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도 이후 한 차례 보낸 게 전부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부분이나 그런 것을 이제 하겠다 하는 그 1차적인 공고사항으로 갖고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게다가 재계약 여부에 반영되는 업체 평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점수가 주어졌습니다. 지난해 불법 매립 보도가 나간 뒤에도 이 업체는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는데 심지어 재작년보다 높은 점수입니다. 그 업체에서 이제 평가를 해요. 거기에 일부 항목에는 들어가 있지만은 계약 만료 시 업체 생성할 때 저희가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거거든요. 광주 동구청은 이번 추가 고발 보도에 재활용 청소차를 늘리고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다시 한번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개선에 나가고요. 이제 재활용 차량도 정차를 해가지고 재활용 부분으로 주민들이 배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 차량에 수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자치구뿐만이 아닙니다. 잘못 수거된 쓰레기를 최종적으로 걸러내야 하는 광역위생 매립장도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평균 630톤의 쓰레기가 묻히는 광주 광역위생 매립장. 재활용품이나 일반 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묻히는 것은 불법인 만큼 모두 골라내야 합니다. 하지만 감시 인력은 주민 감시요원 5명이 전부. 한 명이 하루 100톤이 넘는 쓰레기를 감시해야 한다는 말인데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나만 찾고 오기는 그렇고 그렇게 왔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도 이후 단속 실적이 증가하긴 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묻히지 말아야 할 쓰레기들이 묻히고 있었습니다. 상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단속을 통해서 단속된 폐기물은 전량 반출을 하고 있고요. 환경미화 업체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하는 공공기관 역시 그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하면서 쓰레기 불법 매립은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고욱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한 2월부터 3월 13일까지 접수된 실업급여 신청 건수는 16,0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000여 건에 비해 무려 46%가 증가했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23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신청된 고용유지 지원금은 7,6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버스업계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금호고석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난달 이용객은 112만 5천 명으로 전년에 비해 48%나 감소했습니다. 또 이번 달 1일부터 15일까지의 이용객은 32만 7천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5% 줄었습니다. 이처럼 버스 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 금호고속은 임원 임금의 20%를 삭감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 휴직과 연차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신임 공동대표로 민병수 씨가 선출됐습니다. 민 대표는 2009년부터 시민 모임에 참여해온 회원으로 현재 택시 노동자이기도 한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들어보시죠.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민병수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시민 모임의 공동대표 맡게 되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시민 모임이 창립된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민 모임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묵묵히 우리 시민 모임을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 모임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만큼 또 순탄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 모임과 시민들은 손잡고 이 길을 당당하게 헤쳐나갈 것입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에 어떻게 처음에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이게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인연인데요. 제가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승객으로 타셨던 분에게 처음 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어왔던 일제 피해자 문제와는 또 다른 형태의 피해 할머니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 듣는 순간 굉장히 좀 놀라웠고 충격이었는데 때마침 그때 시민 모임이 결성이 돼서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해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그 서명 용지를 제 차에 배치해 놓고 시민들에게 받아서 전달했던 것을 계기로 시민 모임과 인연이 맺게 됐습니다. 네,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도 이렇게 10년 넘게 이어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이렇게 계속 시민 모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저에게는 아주 참 고마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시민 모임이 10년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 왔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시민 모임 회원들이 어느 누구 하나도 10년이라는 세월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009년도 시민 모임이 결성된 이후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 생각해 본다 그러면 할머니들은 결국 64년의 세월 동안 이 모든 것을 가슴속에 품고 그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 시민 모임 회원들은 어느 누구도 10년이라는 세월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네, 64년에 비하면 10년은 그렇게 큰 세월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인상적인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앞으로 임기 2년 동안 어떤 활동 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약 3가지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선 우리나라에 아직도 알려지지 않는 일제 강제 동원된 그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1, 2차 집단 소송을 신청을 받았는데 총 87분이 여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일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대법원에서 이제 승리 판결이 난 이후에 일본 측에서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시민 모임에서는 이게 강제 압류를 하게 되면 국가적인 한일 양국 간의 파행을 걱정해서 계속 이제
화해를 신청했지만은 역시 일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제 집행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강제 집행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 모임의 힘을 모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시민 모임이 11년 동안 이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참여도 있었지만은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인 교훈이 될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모든 그 가치를 시민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 시민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민병수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행사는 전국화, 세계화에 방점을 두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행사를 축소하거나 연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올해로 불혹을 맞은 5.18 기념행사의 슬로건은 기억하라 5월 정신, 꽃 피어라 대동세상입니다. 40주년을 맞아 5.18의 진실을 밝혀내고 80년 5월의 대동정신을 한반도와 세계에 꽃피우자는 의미입니다. 이번 기념행사는 청년 세대와 시민들의 행사 참여를 확대하고 5.18의 전국화와 세계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청년 청소년들을 좀 참여를 시켜서 좀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5.18, 젊어지는 그런 5.18이 실현됐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민주기사의 날 행사와 부활문화제 등의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 세대가 직접 5월 콘텐츠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변수입니다. 당장 서울시와 함께하려고 한 행사위 출범식이 한 차례 연기됐고 상황이 악화되면 화상회의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매년 진행했던 광주 아시아 포럼은 행사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참여를 유보해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인권상 수상자들도 불참 의사를 전달해 국제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황이 계속 좋지 않으면 행사를 축소하거나 유튜브 등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15분 정도가 지금 참석하기로 의견을 밝혔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 못하겠다, 염려가 되므로 고려해야 되겠다 등등 그런 의견이 오고 있고요. 5.18의 의미를 극대화시키고 참여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기념식을 치르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이 역시 어렵게 됐습니다. 바이러스 전파 우려 때문에 대규모 군집 행사가 적절치 못하고 전야제 등 다른 행사들과 장소가 겹친다는 이유 때문에 행사위가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견된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부지에 대해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부지의 문화재 시굴 조사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문화재청의 판단에 따라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추가 정밀 조사는 올 상반기 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 착공 예정인 차량기지 건설 공사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공연을 중단한 광주 문예회관이 무관중 공연 실황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립예술단이 참여하는 공연은 오는 26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유튜브 채널 강나오는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립미술관도 정시 중단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작품들을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 광산세무서가 문을 엽니다. 위치는 광산구 하남대로 83으로 정원 115명, 옥과 일실 17팀으로 운영되는데요. 광산구와 영광군의 세정지원, 납세 서비스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한편 광산세무서는 2011년부터 필요성이 요구됐으나 행안부 내부심사에서 좌절됐었고 2019년 8월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노래 응원이 유행입니다. 신나는 음악에 코로나 예방 수칙 등을 붙여 부르는데요. 광주대 총학생회에서도 응원 영상을 제작해 화제입니다. 운동장, 분수대 등 학교 내 건물을 배경으로 해서 신입생과 편입생들에게는 학교 정보도 알리려고 했다는데요. 총학생회 구성원들은 코로나19를 다 같이 잘 이겨내자며 취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L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오는 23일부터 수시 모집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희망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해서 재임대하는데요. 특히 올해부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광주 출신 김민정 작가가 미국 뉴욕의 메이저 화랑 첼시 힐 파운데이션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김민정 작가는 가장자리를 태우거나 미세하게 구멍낸 한지들을 배치해 작품들을 완성하는데요. 프랑스 등 유럽에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민정 작가는 62년 광주에서 태어나 수채화와 서예를 공부했고 80년대 이탈리아에서 유학 후 유럽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